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뇌출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서운 게요. 더 이상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닥터인사이드 자료 보니까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이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서울대학교 병원, 또 대한뇌졸중학회, 헬스조선, 아산병원 같은 여러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뇌출혈 핵심 원인이 대체 뭔지,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뇌 건강,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예방 전략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뇌출혈. 이게 말 그대로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빵 터지는 병이죠. 네, 터지는 거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발생하면 치명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50%요? 와. 네, 서울대병원 자료를 좀 보면요. 65세 이하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27%가 이 지주막하 출혈일 정도로 젊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인 겁니다. 그렇군요. 27%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공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질환의 위험성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보통 뇌졸중하면 이제 어르신들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젊은 층, 그러니까 한 50세 미만에서는 특히 세 가지 요인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고혈압. 아니 저는 당연히 당뇨나 심장질환 이런 게 더 클 줄 알았는데 이 세 가지가 젊은 층에 더 치명적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노인성 뇌졸중에서는 당뇨라던가 심방세등 같은 심장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닥터인사이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젊은 층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이 세 가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젊은다는 이유로 이런 요인들 관리에 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아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딱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어요. 오, 절반 가까이요? 희망적인 부분이네요. 그럼 첫 번째, 흡연부터 좀 짚어보죠. 백해무익하다는 건 다 알지만 이게 뇌출혈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감년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팩이어즈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네, 그 감년이라는 것은요. 하루 평균 흡연하는 담배 값수에다가 총 흡연 기간,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누적 흡연량이군요. 네, 그렇죠. 누적 흡연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흡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기하급수적이요. 네, 그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그 치명적인 지주막하 출혈 발생 확률이 2.8배나 높았습니다. 2.8배. 네.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나 여러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계속 수축시키고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특히 30감년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흡연자보다 발생률이 무려 5.7배나 높았습니다. 5.7배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그럼 담배를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금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5년 이상 금연하면 이 지주막하 출혈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인 1.1배까지 크게 낮아집니다. 오, 다행이네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과거에 하루 한 갑 이상 피웠던 분들 있잖아요. 헤비스모커. 네네. 이런 분들은 5년 이상 금연을 해도 여전히 비흡연자보다는 한 2배 정도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연은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과거 흡연력이 좀 있다면 금연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심뇌혈관 질환 예방수칙 자료에서는 간접 흡연 역시 위험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는 거군요. 금연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다음은 고혈압인데요.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게 어떻게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건가요? 네. 고통 수축기 혈압 140mm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4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되기 쉬운 거죠. 그렇죠. 저도 혈압 잘 안 재게 되더라고요. 네. 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뇌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거 바로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아, 동맥경화? 네. 결국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또 약해진 혈관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단일 원인으로 고혈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의 주범이 고혈압이었군요. 그런데 그 고혈압 전 단계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혈압이 약간 높은 정도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닥터 인사이드 자료에 따르면요. 혈압이 130에 85 mmHg 이상인 고혈압 전 단계만 되어도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 단계인데도 벌써 2배요? 네. 그러니까 아직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혈압이 이 경계선상에 있다면 이건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고지혈증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네, 이 불필요한 지방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이게 동맥경화죠. 그리고 혈관 통로를 좁혀서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주로 이제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혈관 건강 자체를 악화시키니까 뇌출혈 위험과도 당연히 무관하지 않죠. 아, 이것도 결국 혈관 문제군요. 그렇죠. 고혈압처럼 고지혈증 역시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닥터 인사이드 자료에서도 정기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으니 검사가 필수적이겠네요. 자, 이렇게 젊은 층의 3대 위험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중요한 위험 요인들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당뇨병은 그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한 2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2배군요. 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뇌경색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뇨병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같은 다른 위험 요인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 합병증처럼 따라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불규칙한 심장박동 있잖아요. 네, 가심이 막 두근거리는 거요? 네, 이게 심장 안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만들어서요. 이게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딱 막아버리는 색전성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심장 판막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도 역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심장 문제도 뇌졸중과 직결되는군요. 술은 어떤가요? 주변에 보면 하루 한두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소량 음주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음이나 폭음은 명백하게 모든 종류의 뇌졸중,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루는 뇌출혈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아, 뇌출혈에는 더 안 좋군요. 그렇죠. 술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또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닥터 인사이드나 예방수칙 자료에서 제시하는 적정 음주량 기준, 예를 들어 남성 소주 하루 2잔 이하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절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흔히 거론되는데 이것들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나요? 비만 자체보다는요. 비만이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핵심 기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비만이 다른 위험 요인들을 불러오는 거군요. 네, 닥터인사이드 자료에서는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22.5에서 25 사이의 적정 체중 유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 허리둘레 기준 있죠?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것도 중요한 관리 지표입니다. 네, 배 나온 거 신경 써야겠네요.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의 경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요. 혈압을 올리고 또 흡연이나 과음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산병원 자료에서는 좀 경쟁적이고 급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 이른바 A타입 성격이라고 하죠. 아, 네. 성격 급한 사람들이요. 네, 이런 성격이 동맥경화성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까지 관련이 있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결국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자, 이렇게 위험 요인들을 쭉 살펴보니까 뇌졸중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황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혈관에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발생하는 병이라는 그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의 설명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방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가지 생활 수칙 같은 좋은 지침들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식단 관리가 가장 기본일 텐데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좀 바꿔야 할까요? 네, 건강한 식단은 예방의 정말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목표는 하루 6g 이하,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분량인데요. 하루 6g이요? 와, 그거 진짜 적은 양인데 한국 음식에 국물이나 찌개, 젓갈류가 엄청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또 라면 같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사용하는 습관, 이것도 버리는 게 중요하죠. 네, 국물 좀 줄이고 추가가는 안 하는 걸로. 그렇죠. 두 번째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달걀 노른자라든가 동물의 내장, 오징어, 새우, 버터,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요. 조리할 때는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하고 중성지방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권장합니다. 아,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자주 먹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생선 말고 다른 식품은 없나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네. 오메가3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생선 외에도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거, 그리고 들기름, 치아씨드 등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견과류도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네 번째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항산화 항염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요. 네, 아주 많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보라색 감자,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 눅차의 카테킨,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메타웰 자료에서 저염으로 담근 김치나 된장에 이소플라본 성분, 또 깨소금 같은 우리 전통식품의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치, 된장도요? 잘 먹어야겠네요. 네, 저염을요. 마지막으로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칼륨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 식단만 잘 바꿔도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겠네요. 식단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이죠?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효과적일까요? 네, 핵심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같이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 있잖아요. 네, 중강도 운동이요? 네. 이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기본 권장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일주일 총량으로 계산해서 중강도 운동은 150분에서 300분, 고강도 운동은 75분에서 150분을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아, 몰아서 해도 되는군요. 네, 총량으로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하기 어렵다면 10분씩 여러 번 나누어서 총 30분 이상 채워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럼 부담이 덜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로 아령 들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병행하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래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겠네요. 매일 30분, 힘들면 나눠서라도. 근력 운동도 잊지 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결국 적정 체중 유지, BMI 22.5에서 25 사이, 복부 비만 관리, 금연,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서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 필수적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이거나 아니면 가족력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기 검진. 네. 만약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 약 복용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 자료에 따르면 특히 30대, 40대의 고혈압, 당뇨병 치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데 이 점은 사회적으로도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헬스조선 자료에서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뇌 MRI나 MRI 같은 뇌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 뇌 정밀 검진이요? 네, 네, 특히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도 뇌출혈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죠. 네, 그래서 만약의 순간에 응급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정말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극심한 두통.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격렬한 통증입니다. 망시로 맞은 듯한 두통. 둘째, 몸의 한쪽 마비 또는 감각 이상.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리고 둔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한쪽만요? 네, 편측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셋째, 언어장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아, 말하는 거나 듣는 거 둘 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넷째, 시야장애.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장애. 갑자기 세상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똑바로 걷기 힘들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입니다. 어지럼증도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군요. 네,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죠. 이외에도 의식 저하나 실신, 또 이유 없는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꼭 기억해야겠네요.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만약 주변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일단 환자를 편안하고 평평한 곳에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나 벨트, 조이는 옷 같은 것들을 좀 느슨하게 풀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옷을 느슨하게.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를 한다면 이때 정말 중요한데요.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 기도가 막히지 않게. 네, 맞습니다.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뇌출혈의 경우 뉘고려병원 자료에 따르면 발병 후 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시간. 정말 시간이 생명이네요. 네,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수록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을까요? 당황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을 딴다거나 그런 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황해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군요. 네,
특히 우황청심환 같은 약은 오히려 혈압을 떨어뜨려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이려다가 기도가 막힐 위험이 아주 큽니다. 말씀하신 손가락 끝을 따는 등의 민간요법 역시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시간만 지체시킬 뿐입니다. 아, 네. 그냥 119에 빨리 신고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눕힌 뒤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119 부르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뇌출혈을 중심으로 뇌졸중의 위험 요인부터 예방, 그리고 응급 대처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위험 요인을 알고 관리하자. 특히 젊은 분들은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에 꼭 주목해야 하고요.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자.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게 기본입니다. 셋째, 응급 증상을 꼭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자. 혹시나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당신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당신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뇌라는 기관이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경고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자료 중에 헬스조선에서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는 잘 포함되지 않는 MRI나 MRA 같은 뇌 정밀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네, 뇌 MRI나 MRA요. 네, 매년 받는 건강검진을 넘어서 오롯이 당신의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투자,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뇌만을 위한 정밀 검진이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